네, 안녕하세요. 백주 문제 정록색약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문제는 간단한데 보시면 정록색약은 빨간색과 초록색 차이를 거의 느끼지 못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희 문제에는 이렇게 n by n 그리드가 들어오는데 각각의 구역이 몇 개 있는지 구하는 게 저희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을 칠한 그림이 있는데 이 각각의 색깔의 구역을 저희가 몇 개가 있는지 구해야 돼요. 그래서 상하 좌우로 인접해 있는 같은 글자는 한 구역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색상 차이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이제 같은 색상이라고 간주를 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와 같은 그리드가 주어졌을 때 정록색약이 아닌 사람이 보면 총 몇 구역으로 나눠져 있죠? 여기 한 구역, 빨간색, 그리고 B로 블루색으로 이렇게 인접해 있는 상하좌우로 인접해 있는 얘들 보면 여기가 잘못 그렸네요. 여기에서 여기 한 구역, 그리고 여기 한 구역, 그리고 다른 색깔로 해볼까요? 그리고 여기 한 구역, 총 4구역이죠. 그렇죠? 총 4구역입니다. 네. 그래서 정록색이 아닌 사람이 봤을 때의 구역은 총 4개죠. 근데 정록색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걸 보면 레드랑 그린을 구분하지 못한다고 하니까 레드랑 그린을 같은 색으로 가정을 하면 자, 레드랑 그린을 같이 이렇게 같은 색으로 봐야겠죠. 그리고 블루는 여기 이렇게 또 한 구역, 그리고 여기 또 레드가 있네요. 그래서 여기 레드 해서 총 정록색을 가진 사람이 보면 총 3구역입니다. 3구역. 그렇죠? 이해되시죠? 자, 요렇게 각각의 구역의 개수를 구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출력은 정록색이 아닌 사람이 봤을 때의 구역의 개수, 아까 4구역 봤죠? 그리고 정록색이 봤을 때 구역, 3구역 요렇게 구해 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네. 그래서 보시면 제가 어느 정도 좀 코드를 적어 놨는데 맨 처음에 인풋을 받아줍니다. 맨 처음에 인풋을 받아주고 그 다음에 개수 받아오고, 그리고 n by n 그리드 스트링으로 받아오니까 이렇게 n by n 그리드로 만들어 줬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는 이제 BFS에다가 뭘 넘겨줬냐면 그리드를 그대로 넘겨줬어요. 그리드를 넘겨주는데 이걸 이 자체로 그냥 넘겨주는 게 아니라 얘를 복사해서 넘겨줍니다. 복사해서요. 아시죠? 왜냐하면 이 로직 안에서 저는 이 그리드 자체를 수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원래 오리지널 그리드는 이제 아무런 변화가 없도록 이렇게 카피를 해가지고 넘겨줄 겁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거 지금은 normal count를 사용할 때 그리드를 사용하지만 그리고 사용하는데 나중에 이제 정록색을 가진 사람의 이제 area count를 구할 때는 또 이제 그리드를 재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오리지널 그리드는 이제 그냥 가만히 냅둘 겁니다. 그래서 카피를 해서 이렇게 넘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BFS에서 익숙하죠. 이제 BFS에서 돌아줄 겁니다. 저희가 이렇게 traverse 할 거예요. 순회를 하다가 for row in range에서 그리드 n by n 그리드니까 이렇게 그냥 constant를 declare 하고 사용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for call in range n으로 이렇게 하고, 자, 여기에서 이제 뭘 확인해 줄 거냐면 만약에 그리드에서 row 컬이
저희가 나중에 밑에 부분에서 밑에 로직에서 한번 방문을 하면 이제 V로 바꿀 거예요. V로. 왜냐면 두 번 방문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visited mark가 즉 V가 아니라면 어떻게 해줄 거냐면 BFS 돌릴 거예요. BFS 돌릴 건데 이렇게 current 컬러를 우선 뽑아 봅시다. 현재 저희가 서 있는 row 컬러에 있는 current 컬러를 뽑아 오는 거예요. 컬러 뽑아 오면 이렇게 row랑 컬에 있는 value가 current 컬러이죠. current 컬러를 뽑아 온 다음에 그 다음에 저희 Q에다가 append 해줍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BFS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row랑 컬을 이렇게 넣어주고 그 다음에 while Q가 비어있지 않을 때 계속해서 while loop이 돌아야죠. 그렇죠? 그래서 while loop이 돌 때 이제 컬 X 그리고 현재 컬 Y를 이렇게 뽑아오고 Q pop left를 해줘서 현재의 XY 위치를 꺼내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뭐 할 거냐면 상하 좌우 인접해 있는 색깔을 저희가 뽑아 와야겠죠. 그래서 인접해 있는 색깔을 저희가 구해오면 여기 다이렉션이 정의가 되어 있죠. 그래서 dy, dx, dy 이런 식으로 다이렉션에 있는 거를 하나씩 다 뽑아 올 겁니다. directions 해가지고 뽑아 온 다음에 이제 next x랑 next y는 현재의 x에서 바뀌는 만큼 플러스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next y는 current y에서 바뀌는 만큼 델타 y만큼 플러스를 해줘야죠. 그렇죠? 자, 그러면 저희는 이제 next x랑 next y를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 우선 첫 번째로 해줘야 될 게 next x랑 next y의 바운더리 체크 먼저 해줘야겠죠. 그래서 n 이꼴이 아니죠. n만큼 얘가 이꼴이죠. n보다 작아야 되고 이보다 작아야 되고 그리고 y도 똑같죠. next y도 똑같죠. 그래서 여기만 복부 태워서 next y로 해주고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언제 상하좌우로 움직일 수 있냐면 지금 current 컬러랑 next 이거 안 적었네요. current 컬러랑 여기 next 컬러가 똑같아야 되죠. 그렇죠? 이게 지금은 normal 정록사격이 없는 로직을 구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current 컬러를 뽑아왔죠. 지금 current 컬러가 그리고 next 컬러는 뭡니까? next 컬러는 next XY에 있는 거죠. next Y에 이렇게 있는 거겠죠. 그래서 얘네가 같다면 그러면 이제 얘네는 Q에다가 넣어주고 여기로 이동을 해야 되죠. 또 여기에다가 next X랑 그리고 next Y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그리드에 next X랑 next Y는 재방문이 되지 못하도록 이제 visited mark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뭐 레터 V로 바꾼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준 다음에 이 while loop이 끝나면 이제 인접해 있는 모든 같은 색상을 한 번씩 다 훑은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while loop 끝나면 area count를 플러스 1을 해주시고 마지막에 return area count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인풋에는 조금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네, 한번 코드를 로컬에서 돌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로컬에서 한번 돌려보면 저희가 예상하는 답이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죠. 네, 4 잘 나오죠. 4 나오고 자, 그러면 이제 정록색약
정록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그림을 봤을 때의 에어리어 카운트를 다시 구해줘야 되는데 BFS 정록색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위한 BFS 이걸 로직을 전부 다 작성을 해줘도 되지만 그러면 반복되는 코드가 너무 많잖아요. 어차피 지금 이런 부분을 다 같을 테고 또 아래도 비슷할 테고 하니까. 근데 여기서 다른 점은 뭐죠? 정록색을 보는 사람과 정록색이 아닌 사람이 보는 로직은 뭐죠? 이 부분이죠. 지금 current 컬러랑 여기 보시면 normal people 정상인은 그냥 같은 색상일 때만 이렇게 보는데 구분을 하는데, 그쵸? 레드랑 그린이었나요? 그린이랑 색상을 구분을 하는데 여기서는 레드랑 그린은 같은 색상으로 본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로직만 바꾸면 될 것 같아요. 그쵸? 그쵸? 자, 그래서 저는 이 부분만 따로 함수로 빼줄 겁니다. 함수로 빼줄게요. 그래서 여기 위에 밑에다가 적을게요. def에서 normal color check이라는 함수에 첫 번째 파라미터는 current color를 받아오고 그 다음 함수에는 다음 파라미터에는 next color를 받아올게요. next color 받아온 다음에 normal color check은 단순히 같아야 되죠. 네, 같으면 true를 return 하도록 이렇게 작성을 해줄게요.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해주고 그러면 이제 정록색약을 가진 사람이 current 컬러랑 next 컬러를 받아왔을 때 언제 return true를 해줘야 되고 언제 return false를 해줘야 되는지 여기서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color blind check 해서 이 정록색을 가진 사람이 자 current 컬러 받아오고 이 사람은 next 컬러 받아왔을 때 자 우선 여기에서도 current 컬러랑 next 컬러가 우선 같으면은 return true를 해줄 거예요. true를 해줄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이제 한 가지의 조건이 또 있죠. red랑 green은 같은 색상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current color가 자 red 또는 green이고 그리고 next 컬러도 red 또는 green이면 얘네 둘은 구분을 못한다 그랬으니까 여기 이 두 조건에서도 true를 해줄 거예요. 그리고 위에 두 가지 케이스가 아니라면 그러면 이제는 return false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normal 사람이 볼 때는 요렇게 normal color check 하고 current color 넘겨주고 next color는 뭐였죠? 그 그리드에서 뭐 next x 그리고 next y 이렇게 하면 next color가 넘어가지겠죠. 끌까요? 필요 없으니까.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함수들을 여기에 어떻게 적재적소에 이렇게 쓸 수 있을까? 자, 함수는요. 함수를 파라미터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color check 이라는 함수를 받고 그리고 이 normal count에다가 두 번째 파라미터로는 이 로직 자체를 넘겨주시는 거예요. normal color check은. 그쵸? 그럼 이 함수 로직이 여기에 받아오게 돼서 이 함수를 여기에서 실행시켜 달라 라고 넘겨줄 수가 있죠. 자, 요렇게 동작되는 게 함수를 함수에다가 넘겨주는 이 함수는 저희가 콜백 함수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콜백 함수는 요렇게 받아와서 내부에서 사용할 수가 있다. 아시겠죠?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그러면 이제 normal count를 구했어요. 4 그대로 잘 나오죠. 그리고 이거 콜백 함수 넘겨줄 때 요렇게 붙여주시면 안 돼요.
이 괄호를 넘겨주면 이걸 실행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넘겨주는 게 아니라 실행을 해주는 게 아니라 여기서 실행하는 게 아니라 이 함수 자체를 넘겨주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color blind count cent라고 했나요? 네, count는 이거 위에서 복붙 그대로 하고 color blind check 이 로직을 그대로 넘겨주면 그럼 이 로직이 이번에는 여기에 대체가 돼서 이번에는 color blind check이 실행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아주 비슷한 함수를 두 번 작성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normal count 하고 그리고 color blind count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프린트를 해 주시면 4랑 3이 잘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코드는 굳이 반복되는 코드는 굳이 두 번 써주지 말고 최대한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생각을 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작성을 해주면 훨씬 더 가독성도 좋고 그리고 효율성도 높아지겠죠. 디버깅 할 때도 훨씬 편해지고 그렇죠? 네,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